네, 2022년 6월 2일 이정훈입니다. 참 선거가 그동안 지겨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서 많이 실망을 해가지고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과연 윤석열이란 사람이 계속 전승을 해가면서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승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의 제목,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압승은 아니다. 그러나 억적했던 승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보는 거는 호남에서 여전히 국힘당은 전멸했다는 부분입니다. 국힘당은 호남에서 완전 전멸입니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 지난 총선 이 역전된 게 아니라 과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등등 그 시절로 다시 회귀했다는 정도지 완전 뒤집어진 게 아니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결국은 뭐냐? 호남에서 국힘당, 여당이 전멸했다는 것은 국민 통합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5.18 광주에 전 국무위원, 전 여당 의원, 전 수석 비서관을 이끌고 갔지만 여전히 호남과의 통합은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남 사람도 아니죠. 원고향은 충청남도고 서울 사람이죠. 그런데도 안 됩니다. 저는 호남과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문제는 호남을 우대해서는 풀릴 수가 없다. 사실 호남은 상당한 국가 자금이 투입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SOC가 건설됐지만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텅텅 비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호남은 호남대로 경제는 아니라니까 또 불만이 나와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복합 쇼핑몰 던지니까 난리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선거에는 전혀 투영이 안 되죠. 그래서 국민 통합 문제를 다루고 싶다면 호남 우대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부터 해라. 이게 제 이정훈의 주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살면서 많은 두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생사를 걸고 취재한 적도 있었고 제 개인적인 문제가 두려움으로 다가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라. 피해봐야 계속 따라온다. 그리고 차라리 더 큰 두려움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하다 보면 현재의 두려움은 잊혀지고 극복이 된다는 얘기를 몇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국민 통합 문제가 큰 주제라고 보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극복이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더 큰 문제, 아치 에너미인 김정은을 제거하는 데 총력하다 보면 국민 통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제 경험으로 느낀 해법입니다. 이번 선거를, 지방선거를 간단히 분석하겠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를 보니까 호남에서는 광주와 전남북 지사를 뽑죠. 영남에서는 대구, 부산, 울산, 그 다음에 경남북 지사를 뽑습니다. 호남에서는 3대0, 영남에서는 5대0, 모조리 국힘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를 봤습니다. 광주에는 5개구, 전북에는 11개 시도, 전남에는 15개 시군이 있는데 호남의 31개 기초단체 중에서 국힘당은 전멸입니다. 모조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31대 0. 자, 영남에는 부산에 16개구, 대구에 8개구, 울산에 4개, 5개구가 있습니다. 경북에 20개 시군, 경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네, 영남에서는 62대 1대 6대 1로 나왔습니다. 62는 국힘당이고요. 1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 기초단체장이 당선됐습니다. 남해 군수죠. 그 다음에 무소속에서 6명이나 나왔고요. 진보당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광주에서는 5대 0으로 민주당이 다 당선, 부산에서도 16대 0으로 국힘당 전부 당선, 대구에서도 8대 0으로 전부 다 국힘당, 울산에서는 4대 0대 1입니다. 국힘당이 4명이고 진보당 구청장이 1명 나왔습니다. 전북에서는 11대 0, 그리고 무소속이 3명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특이하다고 봅니다. 경북에서는
국힘당이 20명 나오고 무소속이 3명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15명 나오고 무소속이 7명 나왔습니다. 경남에서는 국힘당이 14명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1명 나오고 무소속이 3명 나왔습니다. 네, 아까 제가 좀 빠뜨렸는데 이 기초단체장에서 호남에서 국힘당은 전멸했지만 무소속이 10명이나 당선됐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전북에서 3명, 전남에서 7명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그 호남 분들도 민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민주당 후보가 아니면 다른 당을 찍습니다. 그러나 국힘당 후보는 안 찍고 무소속을 찍어둔다는 게 보이는 거죠. 자, 다음은 광역의원 선거 결과를 보겠습니다. 호남에서는 역시 국힘당 전멸입니다. 민주당은 107명이 당선됐지만 국힘당은 제로, 무소속은 1명, 진보당 2명이 나왔습니다. 영남은 조금 낫죠. 영남은 국힘당이 198명이고 민주당은 2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2명 해줬네요. 무소속은 3명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에서는 20대 0으로 전원 민주당 당선. 마찬가지로 영남 보게 되면 부산에서는 42대 0, 대구에서는 29대 0, 울산에서는 19대 0 해서 전부 다 그쪽도 국힘당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전북으로 가보게 되면 35대 0대 1로 1은 진보당입니다. 광역의원 중에서 1명은 진보당을 뽑아줬네요. 전북에서는. 국힘당은 물론 제로고. 경북을 보니까 경북은 52대 3이 나왔는데 국힘당이 52, 여기도 민주당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무소속을 3명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전남을 보니까 52대 1대 2가 나왔습니다. 52는 민주당이고 국힘당은 제로고요. 무소속이 1명, 진보가 2명 나왔습니다. 경남은 52대 2인데 56대 2인데 56은 국힘당, 둘은 민주당을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광역원에서 영남은 198대 2 그리고 무소속 3에서 민주당 2명을 뽑아줬고요. 호남은 107대 0대 무소속 1명, 진보 2 해서 단 1명의 국힘당 후보를 뽑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무소속과 진보는 각각 뽑아줘도 안 된다. 국힘당은. 이게 이제 호남의 정서가 되는 거죠. 기초의원 선거로 한번 가봤습니다. 호남은 357대 0대 74대 7 이렇게 나왔습니다. 357명의 기초의원은 민주당에서 뽑아줬지만 국힘당 후보는 1명도 안 뽑아줬고요. 무소속은 74명, 진보당은 7명을 뽑아줬습니다. 무소속과 진보당은 뽑아도 역시 국힘당은 기초의원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영남은 434대 197대 58대 2가 나왔습니다. 434명은 국힘당 후보를 뽑았지만 민주당 후보를 무려 197명이나 뽑아줬습니다. 무소속은 58명, 진보는 2명이었습니다. 조금 더 지역 골라볼게요. 광주는 48대 0대 5대 6이 나왔습니다. 48명 당연히 민주당, 국힘당은 제로, 무소속은 5, 진보당은 6명. 부산은요 48대 68대 1이 나왔습니다. 88대 68, 88대 68 주목하십시오. 국힘당이 88이고 민주당이 68입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했죠. 국힘당은 기초로 가게 되면 야당 후보를 많이 뽑아줬습니다. 무소속도 하나 뽑아주고요. 대구 상당히 여기 텃세가 센 데인데 80대 24대 1이 나왔습니다. 80은 국힘, 24는 민주당입니다. 무소속은 1명. 대구 정서 보게 되면 상당히 민주당 뽑았죠. 울산은 25대 17대 1입니다. 민주당을 17명이나 뽑아줬습니다. 진보당 2 뽑아주고요. 그래서 영남 쪽에 가게 되면 기초의원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그래도 선전하는데 호남 쪽에 가게 되면은 국힘당 기초의원은 제로가 됩니다. 전북을 보겠습니다. 146대 0대 24대 1입니다. 0은 당연히 국힘당이고 무소속은 24, 진보가 하나란 뜻이죠. 경북은 192대 21대 38입니다. 국힘이 192명 나왔고 민주당이 21명, 무소속이 38명 나왔습니다. 경북도 텃세가 센 데인데 민주당을 21명이나 뽑아줬습니다. 무소속은 38. 전남은 163대 0대 45대 5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국힘당은 제로고 무소속이 45, 진보가 5명 나왔습니다. 경남은 146대 67대 18이 나왔습니다. 67은 민주당이죠. 무소속은 18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은 영남 쪽에 오게 되면은 기초의원에서는 그래도 당을 따지지 않는다. 사람을 본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나 호남 쪽에 가게 되면 기초에서도 당을 본다는 게 보입니다. 기껏 사람을 본다면 무소속이나 진보라고 나와야 뽑아준다는 거죠. 이거는 호남의 단결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호남은 그만큼 소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이 윤석열 정부에서 큰 숙제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제주 4.3을 가고 광주 5.18을 가도 호남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윤 정부의 큰 숙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영남에서는 민주당은 기초단체장에서 1명, 광역 의원은 경남에서 2, 기초의원은 197명이나 당선됐습니다. 남해 군수 장충남 씨죠. 현재의 군수가 당선된 게 기초단체장입니다. 자, 서울의 구청장 선거를 보니까 17대 8로 나왔습니다. 국힘당이 앞섰죠. 과거에는 24대 1이었던가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겼는데 뒤집긴 했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승리는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윤석열, 많은 언론은 완전 역전했다는데 저는 완전 역전으로 보지는 않는 그런 근거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보니까 서울에서 조희연 이 진보 쪽 후보가 38.09%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2등을 한 조전혁 후보는 23.59, 3등을 한 박선영 후보는 23.08입니다. 둘 다 보수 후보죠. 둘을 합치면 46.67, 거의 8%포인트 차이로 조희연을 이길 수 있었는데 둘이 단일화를 못하는 바람에 조희연 진보 쪽 후보한테 헌납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하도 정권 교체가 절실해서 안철수하고 윤석열의 단일화 압박이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씨가 단일화에 동의하면서 간신히 0.76%포인트 이겼는데 이번에는 보수가 마음을 놓고 있다가 서울시 교육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교조 척결을 해야 되는 문제로 본다면. 근데 이게 단일화 못하면서 이게 패배했습니다. 이 보수의 큰 실패죠. 경기지사 선거를 보게 되면 49.06 김동연, 김은혜 48.91입니다. 두 사람 김동연 후보가 이겼는데 0.15%포인트 차이입니다. 지난 대선보다 더 적죠. 아주 신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용석 씨가 가져간 게 0.91%입니다. 김은혜와 강용석이 단일화했으면 49.81을 기록해서 0.76%포인트로 보수가 당선됐을 겁니다. 역시 보수는 분열해서 실패를 했네요. 자, 이번 보궐선거를 보게 되면 5군데에서 했는데 원래 민주당이 차지했던 계양을, 원주시 갑, 제주시 을 여기에서 민주당이 지켜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2개는 지켰고 하나는 잃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힘당이 이겼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이겼죠. 이겼는데 뭐 그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안철수 당선, 그다음에 대구에서 한 거, 창원에서 한 거 이겼습니다. 원주시가 관건이었는데 국힘당 후보가 박정아 씨죠. 57.80으로 민주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당이 바뀌게 된 거죠. 이 지역에서. 보령시 선거가 치열했는데 장동혁 후보 국힘당이 51.01로 나소열 민주당 후보를 48.98, 2.03%포인트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계양을에서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계양을과 경기도지사에서 국힘당이 이겼으면 바람이 대단할 뻔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55.24로 윤형선 국힘당 후보 44.75 기록했죠. 여유있게 이겼습니다. 10%포인트가 났으니까, 벌어졌으니까. 제주 을에서는 김한균 민주당 후보가 49.41, 부상일 국힘당 후보가 45.14로 김한구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민주당은 완패를 하지 않은 겁니다. 계양에서 이겼고 제주시 을에서 이겼고 또 경기지사를 이겼으니까. 그리고 교육감에서 서울에서 이겼고 하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패배죠. 국힘당은 대승이 아닙니다. 그러나 승리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압승은 아니고 억적 같은 승리다.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승리를 기록했다는 게 기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독주하기는 어렵게 됐죠. 기초의원으로 가게 되면 서울에서는, 서울 같은 데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많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호남이 떨어져가는 현상이 심각한데 국민 통합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는 북한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호남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해보지만은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할 힘도 없어서 계속 미국하고 한다. 이번에 대북 군사 3원칙을 얘기할 때도 한미 공조로 한다는 게 세 번째 원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이 더 어렵다는 주제죠.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호남과의 국민통합에 힘을 쓰지 마라. 그러면 점점 더 호남은 멀어져 가고 호남에 대한 투자는 많아져서 타 지역에 불만이 나온다. 제가 보는 거는요. 이승만 정권 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영호남 갈등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호남 갈등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정희 때 영호남 갈등 일으켰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도요. 초기에는 호남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영호남 갈등은 그 이후가 오히려 커졌죠. 이게 뭐냐? 박정희하고 이승만은 이북과의 싸움에 총력을 기울였던 분입니다. 북진 통일을 외치거나 뭐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 국민은 오히려 통합됩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걸 때려잡아야죠. 이 방법은 공작에서부터 뭐 제재, 여러 가지 방법, 뭐 극단적으로는 전쟁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싸움에 윤석열 정부는 전력하라. 그럼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정권은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과거에는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하고 우리를 갈라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더 좋고 호남은 호남대로 더 오히려 우리 지역 갈등이 커지는 그런 문제를 만들었던 거죠. 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G7, G8 국가인 대한민국이 북한에선 전혀 안 통한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이걸 북한하고 통일의 단초를 만든다면 G7 넘어서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좋은 국가인데 어떻게 호남하고 비호남이 갈라지겠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한 거니까 합쳐지는 구도로 가죠. 네.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압승은 아니지만 억적 같은 승리를 윤석열 정권은 이뤘다. 그러나 국힘당이 호남에서 전멸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김정은을 잡아라. 북한 핵을 잡아라. 어떻게 잡느냐? 북한하고 각을 세우고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북한 핵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해결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북한이 핵을 없앨 때까지 조건부로 핵을 갖겠다라는 이런 강경한 노선까지 가면서 중국과 또 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통일을 하는 길이다. 이런 지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